민지가 갑자기 입을 맞추었다. 그 순간 지은의 세계가 산산조각 났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그 장면을 목격한 사진을 들고 나타나 민지를 강제로 집에서 쫓아내고 지은에게도 결혼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지은은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열린 친구들의 모임이었다. 모두가 취해 웃고 떠들던 중 민지가 갑자기 지은의 손을 잡아 끌고 골목으로 데려갔다. 지은아, 나 너 좋아해.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은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 있었다. 민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었다. 그 키스는 짧았지만 지은의 가슴을 뒤흔들었다. 민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지은은 그 순간 자신의 감정을 깨달았다. 그녀도 민지를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키스는 재앙의 시작이었다. 누군가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지은의 가족에게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의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리며 들어왔다. 이게 뭐야? 너 미쳤어. 어머니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고 화면에는 지은과 민지의 키스 장면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지은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그건 오해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았다. 오해. 이게 오해야?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야. 당장 그 여자랑 끊어. 지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사회적 체면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어머니는 전통적인 가정주부로 딸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바랐다. 지은은 28살, 평범한 사무직 여성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한 뒤 부모님의 기대대로 살고 있었다. 하지만 민지와의 만남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민지는 27살, 초등학교 교사였다. 밝고 활기찬 성격으로 지은의 삶에 빛을 가져다 주었다. 둘이 처음 만난 건 대학 동아리에서였다. 그때부터 친구로 지내왔지만 최근 들어 지은의 감정은 변해 있었다. 민지의 미소, 민지의 목소리, 민지의 손길이 점점 더 소중해졌다. 가족의 반응은 예상대로 격렬했다. 아버지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선언했다. 지은아, 너 결혼해야 해. 소개팅 해줄 테니 준비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빠, 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다. 준비. 내가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집안의 명예가 걸려 있어. 어머니는 울면서 덧붙였다. 민지 그 애, 당장 연락 끊어. 그 애 부모님한테도 말할 거야? 민지는 그날 밤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아, 미안해. 나 때문에 이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아니야, 민지야. 나도 너 좋아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민지의 가족도 사진을 받았고 민지를 집에서 쫓아냈다. 민지는 친구 집에 얹혀 살게 되었다. 지은은 매일 밤 눈물을 흘렸다. 왜 이런 사랑이 잘못된 걸까? 사회는 왜 우리를 받아주지 않을까? 지은은 회사에서 일하는 내내 그 생각에 사로잡혔다. 동료들은 지은의 표정을 보고 물었다. 지은 씨, 무슨 일 있어요?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쳤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동성애 관련 기사를 검색했다. 한국 사회의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가족의 압력, 정신적 고통. 모든 게 현실이었다. 지은은 민지와의 미래를 상상했다. 함께 사는 집, 함께 웃는 날들. 하지만 그 꿈은 가족의 벽에 막혔다. 며칠 후, 지은의 어머니가 소개팅을 주선했다. 상대는 30살 남자,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이었다. 지은은 마지못해 만났다. 카페에서 앉아있는 그 남자는 친절했지만 지은의 마음은 민지에게 가 있었다. 지은 씨, 취미가 뭐예요? 남자가 물었다. 지은은 대답했다. 독서요.
그리고 친구들과 산책, 하지만 머릿속에는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만남이 끝난 후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이게 정말 올바른 선택일까? 민지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만나자. 이야기하고 싶어. 지은은 망설였다. 가족의 감시가 심했다. 하지만 민지를 보고 싶었다. 둘이 만난 건 공원이었다. 민지는 지은을 보자마자 안아주었다. 지은아, 나 없이 못 살겠어. 지은도 눈물을 흘렸다. 나도 그래.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곧 현실로 돌아왔다. 우리 가족이 나를 버렸어. 너는?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싸우고 있어? 그날 밤 지은은 부모님과 대면했다. 엄마, 아빠. 저 민지 사랑해요. 그게 제 감정이에요. 아버지는 화를 냈다. 그런 헛소리 집어치워. 너 미쳤어. 어머니는 울었다.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니? 지은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가족의 사랑과 자신의 사랑 사이에서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하지만 선택은 쉽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 직장의 압력, 모든 게 그녀를 옥죄었다. 지은의 결정은 가족의 분노를 샀다. 아버지는 지은의 방문을 잠그고 핸드폰을 압수했다. 내가 정신 차릴 때까지 여기서 나가지 마. 지은은 방 안에서 홀로 울었다. 민지와의 연락이 끊긴 채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되새겼다. 왜 사랑이 죄가 되는 걸까?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동성 결혼 뉴스는 해외 이야기일 뿐, 국내에서는 여전히 차별과 혐오가 만연했다. 민지는 친구 집에서 지내는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녀는 항상 정상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 자신은 그 정상에서 벗어났다. 학교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지 선생님, 요즘 이상해. 남자친구 없대. 민지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상처받았다. 그녀는 지은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지은의 번호가 차단되었다. 민지는 절망했다. 지은아, 어디 있어? 지은의 어머니는 매일 지은을 설득했다. 지은아, 내가 왜 그래?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면 행복할 텐데. 지은은 대답했다. 엄마, 행복은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민지 없이 저 행복할 수 없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사회가 안 받아줘. 내가 고통받을 거야. 이지은은 그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다. 정말 그럴까? 그녀는 책을 읽었다. 동성애자들의 자서전, 사회학 서적. 그 안에는 수많은 고통과 투쟁이 이야기가 있었다. 며칠 후, 지은은 몰래 집을 빠져나와 민지를 만났다. 둘이 만난 카페는 조용했다. 민지는 지은을 보자 눈물을 흘렸다. 지은아, 나 가족 잃었어. 너까지 잃으면 안 돼.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 함께 싸워보자.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미래 계획, 사회의 압력, 모든 걸 이야기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민지의 학교에서 소문이 퍼졌다. 학부모들이 항의했다. 그런 선생님이 우리 아이 가르친다고. 민지는 교장실로 불려갔다. 교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지 선생님, 요즘 소문이 안 좋아요. 개인 생활은 자유지만 학교 이미지가.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하지만 제 감정은. 교장은 말을 끊었다. 감정. 이건 직업 윤리 문제예요. 사표 쓰세요. 민지는 충격받았다. 교사직을 잃었다. 그녀의 꿈이 무너졌다.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아, 나 직장 잃었어. 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자신의 직장에서도 압력을 느꼈다. 동료 하나가 물었다. 지은 씨, 요즘 레즈비언 소문 들었어? 너 관련 있어. 지은은 부정했다.
아니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한국 직장 문화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터부였다. 그녀는 퇴근 후 민지를 찾아갔다. 민지는 울고 있었다. 지은아, 나 때문에 내 삶도 망칠까 봐 무서워. 둘은 그날 밤 함께 산책했다. 한강공원에서 바람을 맞으며 민지가 말했다. 우리 해외로 가자. 캐나다나 미국, 동성 결혼 가능한 곳으로. 지은은 망설였다. 가족은? 친구들은? 민지는 대답했다. 그들은 우리를 이해 안 해. 우리 행복이 우선이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갈등했다. 가족을 버리는 게 올바른가? 다음 날 지은의 아버지가 회사로 찾아왔다. 지은아, 집으로 와의 중요한 이야기 있어. 지은은 불안했다. 집에 도착하니 가족 회의가 열렸다. 삼촌, 이모까지 모여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그 여자와 계속 만나면 상속권 박탈할 거야. 지은은 놀랐다. 아빠, 왜 그래요?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내가 우리를 버리면 우리도 너를 버릴 수밖에 없어. 지은은 그 압력에 무너질 뻔했다.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민지야, 잠시 헤어지자. 시간 필요해. 민지는 충격받았다. 지은아, 왜? 나 사랑 안 해. 지은은 울었다. 사랑해. 하지만 가족이. 민지는 배신감을 느꼈다. 가족. 그게 다야? 우리 사랑은. 둘이 싸웠다. 민지는 화를 내며 떠났다. 지은은 홀로 남아 후회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의심했다. 사회의 압력, 가족의 기대, 모든 게 그녀를 짓눌렀다. 민지는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지은이가 나를 버렸어. 친구는 위로했다. 민지야, 포기하지 마. 진짜 사랑이라면 싸워. 민지는 결심했다. 지은을 되찾아야 한다. 민지의 결심은 행동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지은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 지은이 퇴근하자 민지가 다가왔다. 지은아, 이야기하자. 지은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기서. 위험해. 하지만 민지의 눈빛에 끌려 카페로 갔다. 민지가 말했다. 지은아, 나 없이 못 살겠어. 가족 포기할게.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민지야, 나도 그래. 하지만 현실이.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사회의 정견, 가족의 압력, 모든 걸 논의했다. 민지가 제안했다. 상담 받아보자. 심리 상담사. 지은은 동의했다. 둘이 함께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사는 중립적으로 들었다.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힘들죠. 가족과 대화하세요. 지은은 용기를 얻었다. 집에 돌아와 지은은 부모님과 다시 이야기했다. 엄마, 아빠. 제 감정 이해해주세요. 아버지는 화를 냈다. 이해. 불가능해. 하지만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지은아, 내가 행복하면. 하지만 사회가. 지은은 설득했다. 사회는 변해요. 저희도 변할 수 있어요. 민지는 새로운 직장을 찾기 시작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그곳에서 만난 손님 하나가 동성애자였다. 민지 씨,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 포기하지 마. 민지는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지은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우리도 희망 있어? 하지만 고난은 계속되었다. 지은의 가족이 민지의 새 직장을 알아내 압력을 넣었다. 카페 주인이 민지에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그만두세요. 손님들 항의가. 민지는 다시 실직했다. 그녀는 절망했다. 지은아, 왜 우리만 이렇게. 지은은 안아주었다. 함께 이겨내자. 둘은 비밀리에 만나기 시작했다. 지은의 집 근처 호텔에서. 그곳에서 그들은 사랑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 만남은 위험했다.
지은의 동생이 그걸 목격했다. 동생은 가족에게 알렸다. 언니가 그 여자랑 호텔에, 가족은 폭발했다. 아버지가 지은을 불러들였다. 이제 끝이야. 너를 집에서 쫓아낼 거야? 지은은 충격받았다.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민지야, 우리 해외로 도망치자. 민지는 동의했다. 둘이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다. 캐나다로. 하지만 출발 전날 지은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에 지은은 갈등했다. 어머니를 버리고 갈 수 있을까? 병원에서 어머니를 본 지은은 울었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내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가족도 생각해. 지은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민지와의 사랑, 어머니의 건강. 그녀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야, 미안. 못 갈 것 같아. 민지는 배신감을 느꼈다. 지은아, 또. 이번이 마지막이야. 민지는 홀로 캐나다 행티켓을 샀다. 지은은 후회했다. 왜 또 가족을 선택했을까? 그녀는 자신의 약함을 탓했다. 사회의 압력이 그녀를 약하게 만들었다. 민지가 떠난 후 지은의 삶은 공허했다.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는 일상이 무의미했다. 그녀는 민지의 소식을 듣기 위해 친구들에게 물었다. 민지 캐나다에서 잘 지내? 친구는 대답했다. 응, 새 직장 구했대. 행복해 보이더라. 지은은 질투와 후회가 섞인 감정을 느꼈다. 가족은 지은을 감시했다. 소개팅을 계속 주선했다. 지은은 마지못해 나갔다. 하지만 모든 남자가 민지와 비교되었다. 이 사람은 민지처럼 웃지 않아.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다. 밤마다 민지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몇 달 후 민지가 한국으로 돌아왔다. 지은에게 연락했다. 지은아, 만나자. 지은은 놀랐다. 민지야, 왜 왔어? 만난 곳은 옛날 공원이었다. 민지가 말했다. 캐나다에서 생각 많이 했어? 너 없이 못 살겠더라.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나도 그래? 둘은 재회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했다. 가족, 사회. 민지가 제안했다. 이번엔 제대로 싸워보자. 변호사 고용해서 지은은 동의했다. 둘이 함께 LGBT 단체를 찾았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우리도 가족과 화해했어. 그 이야기에서 희망을 얻었다. 지은은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아빠. 제 사랑을 인정해주세요. 저 행복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읽고 화를 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지은을 불렀다. 지은아, 이야기하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도 내가 행복하길 바래. 하지만 두려워. 지은은 안아주었다. 함께 이겨내요. 민지의 가족도 변했다. 민지의 어머니가 연락했다. 민지야, 돌아와. 내가 그리워. 민지는 갔다. 어머니는 말했다. 내 감정 이해하려 노력할게. 민지는 울었다. 가족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컸다. 지은의 회사에서 소문이 퍼졌다. 상사가 불렀다. 지은 씨, 개인 생활이지만. 회사 이미지. 지은은 대답했다. 제 3이에요. 이해해주세요. 상사는 한숨을 쉬었다. 조심해. 둘은 함께 살기로 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그곳에서 행복한 날들을 보냈다. 하지만 외부의 시선이 느껴졌다. 이웃들의 수군거림, 친구들의 거리두기. 지은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민지야, 이게 맞아. 고조되는 긴장 속 큰 사건이 터졌다. 지은의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아버지는 지은을 불렀다. 지은아, 미안해. 내 행복을 방해했어. 지은은 울었다. 아버지는 회복했다.
그리고 말했다. 민지 데려와. 만나보고 싶어. 민지는 긴장하며 갔다. 아버지는 민지를 보았다. 민지 씨, 우리 지은 잘 부탁해. 민지는 놀랐다. 가족의 수용이 시작되었다. 가족의 변화는 느렸지만 점점 나아졌다. 어머니가 민지에게 요리를 가르쳤다. 민지야, 이게 우리 집안 비법이야. 민지는 웃었다. 감사해요. 어머님. 이지은은 그 광경을 보며 행복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친구 하나가 말했다. 지은아, 너희들 이상해. 지은은 대답했다. 이상. 사랑인데. 둘은 LGBT 행사에 참가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비슷한 고통을 겪은 이들. 우리 함께 싸워요. 그 모임에서 힘을 얻었다. 민지는 새 직장을 구했다. LGBT 친화적인 회사에서. 지은도 자신의 삶을 재정비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지은은 가끔 악몽을 꾸었다. 가족의 배신, 사회의 차별. 민지는 지은을 위로했다. 이제 괜찮아. 우리가 함께야. 시간이 흘러 둘은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과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가 축하했다. 행복해. 지은아. 어머니는 울었다. 내가 자랑스러워.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었다.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뉴스에서 동성애 혐오 사건이 나왔다. 지은은 걱정했다. 우리 아이들은? 만약 아이를 갖는다면? 민지는 대답했다. 그때 가서 생각하자. 지금은 우리 행복이 중요해.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과 민지는 한강에서 산책했다. 민지가 물었다. 지은아, 후회 안 해? 지은은 웃었다. 전혀. 너와 함께라면. 그들의 사랑은 많은 대가를 치렀다. 가족의 분열, 직장의 상실, 사회의 차별. 하지만 그 대가로 얻은 자유와 행복은 컸다. 사랑은 선택의 연속이었다. 잘못된 선택, 올바른 선택. 모든 게 논쟁의 여지가 있었다. 이 사랑이 가족을 포기할 만큼 가치가 있었을까?